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해보죠. 얘 같은 경우는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얘는 1/4분면에 가 있겠네. 1/4분면은 5이니까 다 뿔뿔뿔 이렇게 되겠죠. 자, 외워야 하는 숫자 중에 540이 있었습니다. 한 바퀴 반이죠. 그 다음에 130만큼 더 갔죠. 그러니까 얘는 한 바퀴 반 돌고 그 다음에 130만큼 간 거니까 4/4분면이겠지. 얼싸한 코니까 코사인만 플러스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로 3바퀴를 갔네.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3바퀴가 아니고 마이너스 3파이니까 한 바퀴 반을 갔죠. 그러니까 한 바퀴 반을 거꾸로 이렇게 갔으면 여기에 도착해 있을 거고,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가니까 2/4분면에 있겠죠. 유리함수의 거듭 제곱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해야 하는데 제끼세요 일단은. 그러면 얘는 2/4분면에 있으니까 사인만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460도 같은 경우에는 360도만큼 반대로 돌리고, 그 다음에 100도만큼 더 갔으니까 이렇게 얼싸 탄젠트만 플러스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풀어야 하는 거고. 자, 얘는 사인이 플러스인데 코사인이 음수예요. 그러니까 얼싸 2/4분면. 자, 얘는 둘이 곱해서 양수라는 건 둘이 부호가 같다는 거겠지. 뿔뿔 이거나 마이너스 이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올, 싸, 탄, 코 중에서 올은 모두 플러스지. 여기 되네. 사인은 코사인이 음수여서 안 되지. 여기는 2/4분면은 3/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가 부호가 음수로 같으니까 여기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1/4분면하고 3/4분면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지. 됐어요? 네. 다음에 599번 4/4분면에 가기고, 4/4분면에 가기라 했으니까 1, 2, 3, 4에다가 이렇게 하나 해놓고, 이때 코사인 값이 이거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했을 때 코사인이 r분의 x다 이게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r이 얼마야 지금? 13인 거고, 이 x 값이 5다 이렇게 떠올라야겠죠. 그럼 얘가 5, 여기는 얘가 169, 5가 25, 그러니까 하나는 100 얼마죠? 선생님의 44, 12가 되겠지? 1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사인의 값을 물었으니까 사인은 13분의 10이고 얼싸탄 코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또는 얘가 음수로 마이너스 10이겠지? 음수로 지금 y값이.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해줘도 되겠죠. 기본이고 이런 것들을 잘 풀 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좀 더 풀어보고 싶긴 한데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진도를 나갑시다. 진도 좀 나가고 문제 푸는 시간을 줄 테니까 진도를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공식이 나오는데 형광펜을 드시고 몇 페이지인지 97 97페이지. 자, 형광펜을 이걸 형광펜 하셔야 되고 요거 형광펜 하셔야 돼요. 이 두 개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하죠.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간의 관계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사인은 뭐랑 관계가 있냐? y. 코사인은 x라 했죠. 탄젠트는 뭐라고 했어요? x분의 y. 그렇죠. 탄젠트는 x분의 y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겠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딱히 형광펜 안 칠해도 잘 하더라.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죠. 증명을 해보는 건 간단합니다. 코사인은 r분의 x고 사인은 r분의 y지. 그러면 얘가 r 사라지고
x분의 y 이렇게 되면서 탄젠트가 되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곱관계에 얘네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쓰이니까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공책에다가 한 2번씩 쓰고 외워보세요. 일단 선 암기. 유튜브 친구들도 2번 이상 적어보세요. 자,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이제 세타고 r인데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인은 먼저 이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x, 여기가 y,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다 라는 피타고라스를 잘 알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은 r분의 y고 이거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은 r분의 x고 이거의 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얘가 r제곱분의 r제곱이 되면서 이거에 의해서 이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 됩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다. 자, 이걸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또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세타고 이번에는 반지름을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를 뭐라고 표현한다 했어? 자, 사인은 1분의 y지. 네. 1분의 y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사인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코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지.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r분의 x. 자, 여기 뭔지 몰라서 내가 별이라고 합시다. r분의 별이 뭐예요? 사인. 사인이지. 그럼 별은 r사인.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r 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세타 값이 r 값이 1이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지. 이렇게 1로 넘어갈 때 r이 1이면 그냥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럼 여기도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앞에서 했던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 공식이 또 튀쳐 나오겠지. 피타고라스 정리해보면.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 첫 번째 공식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건 이 사인 제곱 세타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약속이에요. 그냥 편하게 쓰려고.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한다. 의좋은 형제인가요? 둘이 너무 사랑해? 아니요. 파람씨가 물통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파렴치한 파김치가 있다고? 아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디다 써먹냐, 이거 어디 써먹냐가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사인, 코사인, 사인, 뭐 예를 들어서 사인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중에 얘가 마음에 안 들지. 얘를 뭐로 바꿔주고 싶어? 사인. 사인으로 바꿔주고 싶잖아. 그럴 때 씁니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코사인을 없애고 그걸 사인으로 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이런 것까지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다. 그러면 얘를 내가 좀 사인으로 통일하고 싶어. 그럴 때 얘를 뭘로 쓱 바꾸면 돼? 이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파란색 식에서 코사인을 없애버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적어 놓으세요. 언제 쓰냐면 내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거나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 씁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위에 있는 애는 탄젠트를 이걸로 바꿀 때 쓰는 거니까 이건 굳이 안 써놔도 되겠지. 이건 당연한 소리니까. 다음에 옆에 있는 식은 이제 탄젠트 제곱 세타.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탄젠트의 정의가 뭐죠? 탄젠트는 X분의 Y. 그렇죠. x분의 y죠. x분의 y의 제곱에 플러스 1을 해봐 이거거든. 그러면 x제곱 y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겠지? 너무 빠르나? 천천히 하겠습니다. 플러스 1이니까 1은 다시 x제곱분의 x제곱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얘가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뭐야? r제곱이지? r제곱. 어디서 했나요? 여기 가장 기본 r제곱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x제곱분의 r제곱이 됐어. 이게 뭐야? 코사인의 반대죠.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그래서 얘가 뭐다? 코사인의 제곱분의 1이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얘도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쓰냐? 자, 탄젠트를 코사인으로 바꿀 때 씁니다. 또 적어 놓으시고, 증명은 스스로 해보기. 이게 내가 증명을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나중에 차이가 크니까 여러분 다 증명을 스스로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암기를 해서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써먹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암기를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뭐 이런 표현 안 중요합니다. 이거 안 중요해요. 가면 되나요? 벌써 제 시간이 됐습니다. 지쳤어요? 네. 아니? 가세요. 네. 네. 또 회복하면 집에 가서 좀 더 하고. 야. 어제 나한테 질문했던 거는 다 해결한 건가? 어제 질문한 것들이요? 예. 오케이. 자, 8-1번. 확인치. 저기 영어 교실에 있어. 자, 보시면 이걸 증명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 증명하는 건 쉬워. 오른쪽 증명하는 건 굉장히 쉽지. 왜? 지금 문제를 보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코사인이 1 마이너스 이거다 는 걸 이용을 하면 되겠죠? 해보세요. 고생했어요. 파이팅. 3시간 안 되지 않았나? 아닙니다 선생님 됐습니다. 11시 오지 않았나? 되지 않았어요? 11시? 11시? 지각? 지각하지 않았나? 지각? 아니야? 아니었어요. 지금 웃기네. 지금 웃기네. 이상하다. 내 기억이 이상한가? 뭔가 지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 이거를 일단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범위가 맞나요? 어디요? 1대1 이건 맞는 거. 다 맞아요. 시험 보면 아닌 거 다 지웠어요. 지금 너무 어렵네. 코사인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야겠지. 사인으로 바꿔야 되니까. 뭔가 식이
지금 여기 코사인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으면 1-2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자,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겠죠. 앞에 있는 내용은 코사인 제곱 세타 4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4제곱 세타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죠. 동의? 그럼 얘도 적어보세요. 잘 적었으면 이게 얼마지? 1이요. 1. 1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만 남을 거고, 얘는 지금 위에서 봤던 것처럼 풀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뭐 하고 있는 거야 했을 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고 있죠. 이럴 때 씁니다. 자, 2번 해보세요. 영록이 어서 오고. 이거 햄버거 사 먹었나? 생일 햄버거 사 먹었니? 어렵죠? 네. 자, 먼저 이거는 문제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얘도 바꿀 수 있고 얘도 바꿀 수 있어.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사인을 바꾸면 얘가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러면 그 다음에 결국엔 아무 변화가 없어. 쳇바퀴 돈 거야. 코사인은 뭐 다시 사인으로 바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바뀌어봐야 의미가 없네.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얘는 바뀔 수 있는 게 두 가지지. 첫 번째로 얘는 코사인과 사인으로 찢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얘는 아까 공식이 뭐였어요? 코사인 제곱. 그렇지. 코사인의 제곱분의 1 꼴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뭘로 가도 답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생각하기를 얘가 코사인과 사인으로 쪼개지는 방법이 있고 코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둘 다 해볼까? 첫 번째 거,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겠죠. 귀찮으니까 축약해서 쓸게요. 축약해서 쓴다는 말은 내가 그냥 코제 사제 이렇게 쓴다 이거야. 마이너스 사제지. 그러면 코제 분의 사제 마이너스 사제 코제 이렇게 되죠. 지금 통분하면, 그럼 얘는 사제로 묶입니다. 1 마이너스 코제가 되고요. 여기는 코제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뭐야? 아직 익숙하지 않겠지만 사제. 그렇죠? 얘가 사인 제곱이죠. 그러면 천천히 하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랬을 때 얘가 탄젠트로 다시 바뀌어주면 탄제, 사제 이렇게 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해보세요 한번. 자기가 손으로 해봐야지. 난 지우겠습니다. 스스로 해보세요. 이게 어려운 게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13, 14, 2페이지 약간 3페이지가 너무 어려운데. 일단 할 수 있는 것도 위주로 하세요. 근데 거기 있는 걸 못하면 안 되긴 합니다 사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로가 아니라 못하면 안 돼요. 다 못 풀면 문제가 있는 거야. 네? 다 못 풀면 안 돼. 아 반은 풀어야 돼 거기서. 반 풀걸요? 해봐 한번. 일단 쫄고 들어가면 안 돼.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거잖아. 쫄았어? 아니요. 됐죠? 자,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요? 이걸 써봤습니다 이번엔. 이 공식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걸 쓰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얘도 통분을 해주면 똑같이 된다 이거야. 통분을 했어. 그러면 1은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사제죠. 사제로 바꿔주고 이 사제로 묶어주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넘어간다.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갈지 잘 판단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컨셉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컨셉인지 알겠어? 어렵죠? 쉬운 건 아니에요. 까다롭긴 합니다. 근데 그냥 컨셉을 잘 이해해서 어떻게든 잘 비벼야겠다. 이 정도로 축약을 하기로 하죠. 자, 뭐 가령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탄젠트 쪽으로 가야 돼. 얘가 그러면 탄젠트로 가려면 일단 얘가 코사인으로 가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줄 생각을 해야겠지. 물론 얘는 뭐 여기서 이렇게 풀기도 하고 뭐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겠지만 어려운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 공식을 써야 되는데 공식을 뒤에 가서 아주 자주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2번 8-2번의 별표 요걸 잘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각도가 주어질 때 이 세상에 있는 각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특수각이 있고 안특수각이 있어.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이미 써버리니까 일반각을 쓸 수는 없고 특수각은 뭘 의미해? What the 특수각 is? 특수각이 뭡니까? 알고 있는 특수각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60도. 어? 60도. 그렇지 60도 또 30도. 30도 또 45도. 45도 이게 특수각이에요. 90도 0도를 제외하고 얘네 말고는 우리가 각도를 줬을 때 삼각형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얘네들은 한 각을 주면 직각 삼각형이라는 전제하에 얘가 60도야 이런 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 이거 한 각을 알면 내가 다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특수각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특수각은. 문제는 뭐야?
특수각이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사인 72도 알아? 모르지. 코사인 41도 모른단 말이야. 계산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안특수각을 준 경우에는 반드시 뭘 알려줘야 되냐면 비율 관계를 알려줘야 해요. 자, 만약에 중3 때 쌤이랑 공부를 했으면 이런 내용을 다 강조를 했을 텐데 중3 때 했던 내용이거든. 비율 관계를 줘야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도인지 몰라. 72도로 할게. 72도 내가 몇 도인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이 변에 대한 정보를 줘야 한다는 거야. 이건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가령 여기 3, 4, 5 이런 식으로 줘야 한다는 거야. 줘야만 내가 이걸 갖고 이거 72도랑 일치하는 수치는 아니야. 사인 72도가 얼마야? 몰랐는데 이걸 알려주면 이제 대답할 수 있지. 5분의 4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를 72도라고 안 하고 그냥 세타라고 하겠죠. 그냥 세타. 그러니까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비율 관계를 줘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내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드름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코사인 세타가 뭐라 그랬어요? 5분의 4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특수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준 거야. 특수각이면 줄 이유가 없겠지. 자, 그럼 얘를 보는 순간 빠르게 뭘 그려야 돼? 삼각형을 내가 그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세타라고 두면 코사인이니까 5분의 4고 그럼 여기가 3이 되겠죠. 뭐 13, 12, 1 이런 관계 다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건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하네요. 사인 세타 얼마인가요? 5분의 3. 5분의 3. 탄젠트는요? 4분의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왜죠? 예각이라 했으니까 1사분면에 있겠지. 그럼 올이니까 모두 플러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얘가 예각이란 말이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동경이 2사분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말이 안 되네. 그러면은 코사인이 플러스 되니까 그러면은 4사분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럼 얘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야? 4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면 4사분면에 있는데 얘 값이 5분의 4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4다 이렇게 판단해야겠지. 그리고 이게 4사분면에 있으니까 실제 세타는 이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 똑같은데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2번 풀어보세요. 자, 탄젠트 세타가 3, 4분면에 있고 12분의 5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x분의 y가 돼야 하니까요. 자, 그럼 여긴 13이 되겠죠. 반지름은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할 때 이제 플러스로 해줘야긴 하죠.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사인 코사인 값 구해보면 사인 세타는 13분의 y 값이니까요 12가 될 것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가 될 겁니다. 부호는 올사 탄이니까 탄젠트 빼고는 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정의에 의해서도 이게 맞고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합니다. 이 기본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서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이용해서 해줘라. 물론 여기서는 뭐 다른 방식을 가지고 푼 게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쌤이 방금 풀어준 방식대로 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어드바이스 2처럼 풀어라.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연습 안 해도 되나요? 딱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아.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상관없거든. 어렵게 풀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본 문제 8-3. 가볍게 할 건지 진도를 뺄 건지 이게 내 고민인데, 자 8-3 보시면 문제에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합이 2분의 1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1번 문제에서는 사인 코사인의 곱을 구해보라 합니다. 그러면 얘를 당연히 거듭 제곱해서 뭔가를 전개를 시작해야겠죠. 이해? 거듭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s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sc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1이라고 배웠죠. 얘는 1입니다. 얘가 1이니까 지금 이거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얘가 얼마였던가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던 거지. 그래서 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을 푸는데 필요한 건 당연히 곱셈 공식이겠지. 곱셈 공식을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복습을 하고 갑시다. 이렇게 되면 A제곱 더하기 2AB 저희 세제곱이에요. 3AB 마이너스 3 이건 뭐겠지? 자 정석대로 하면 줄줄줄 나와야 돼. 그래서 얘를 묶어주면 오랜만에 봐서 잘 안 떠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툭 치면 주르르륵 나오게 암기가 잘 돼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얘만 갖고 표현해봐 하면 얘가 넘어가야겠지. 단체가 넘어가서 공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면 2번을 풀 수 있겠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치환하지 말고 사인 제곱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얘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풀어보세요. 1번부터 해보세요. 1번, 2번, 3번 쭈루룩. 질문하시오.
페이지 두 개는 해주고 왔어? 페이지 두 개요? 페이지 두 개. 뭐야 다 네가 당하고 넘어갔어? 약간 이제 힘을 생겼어요. 17번은 풀었겠지? 예. 형록이도 이거 봐봐 16번 그래프 그려보자. 잠깐 끊었다 갈게요.